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에요. 근데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하기 전에 먼저 배울 것이 바로 조합입니다. 왜냐면 조합의 식을 통해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의 심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내용은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을 먼저 배우자라고 설명합니다. 자, 중복하지 않는 조합이란 말 그대로 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R개 뽑기. 그러면 이 과정까지만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의미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나는 배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배열하지 않겠다는 말을 정리하는 게 바로 뭐다? N combination R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배열을 하겠다. 단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야? 라고 한다면 가지수는 바로 한 가지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담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N combination R 곱하기 1이다 라고 설명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라는 메시지야.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하늘 땅 별 땅만큼 다르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데, 그러자니 먼저 공부할 것이 뭐냐면 배경적 내용이 뭘까? 이게 되는 겁니다. 배경이 뭘까? 근데 이 N개 중에 R개 뽑기 하다 보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고 R개 나열하기,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N permutation R이라는 식에서 나온다. 그러면 N permutation R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N개 중 R개를 뽑고요. 다시 그 R개를 나열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는 1, 2, 3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는데, 요 칸이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야 하면은 총 R개의 공간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R개의 공간에다가 깔아야 되니까 이 전체 N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N개 중에 몇 개? R개만 필요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쪼개서 보면 R개를 뽑는다, R개를 나열한다, 뽑는다, 나열한다, 두 가지 행동이 합쳐진 게 순열인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부분 발췌하겠다 하는 게 바로 N combination R. N개 중에서 R개를 뽑습니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이제 R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 R개의 공을 R개의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공을 잡았어. 그럼 1번 공을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R가지. 두 번째 공은 남은 공간 R-1에 배열할 수 있고, 그 세 번째 공은 R-2에.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배열한다면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하면은 R 팩토리얼 이게 되는 거야. R개 나열하기. 바로 이 부분을 잘 봐두세요. R개 나열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이렇게 프리해. 자유로워. 그러니까 맨 처음에 R가지, R-1가지, R-2가지. 그래서 맨 마지막엔 3, 2, 1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N combination R이 뭐죠? 라고 하면 바로 R 팩토리얼 분의 N permutation R이다 라는 설명이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글자를 외는 게 아니고 글자의 사전적인 메시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그 사전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 combination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자에다가는 9 permutation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9개인데 2개의 공간에다 배열해줘. 그러니까 9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중복하지 않는 순열을 해서 처음에 9가지, 8가지 배열해달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면 사실은 2개의 공을 배열한다. 그 배열하는 가지수를 삭제해줘 하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겠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몇 가지 하면 36가지.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9 combination 3은 얼마야? 라고 하면 9개의 공 중 3개의 공을 뽑아서 배열해줘. 그러면 여기는 987. 밑에는 3개의 공을 나열하는 3의 1을 삭제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여기는 3, 여기는 약분하면 4.
3, 4, 12 곱하기 7이니까 이것은 총 8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바로 이렇게 연산하는 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의 과정 중 배열하기만 삭제해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합의 식을 끌어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해석만 이것은 배열하지 않겠거나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일 때 쓰겠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뭐냐? 그러면 이 연산을 하다 보면 값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9 컨비네이션 3이면 987, 321로 끝내는데 만약 이것을 9 컨비네이션 6 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개 공 중 6개를 뽑아서 나열해줘. 그러면 9, 8, 7, 6, 5, 4가 될 거고 밑에는 6, 5, 4, 3, 2, 1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 6, 5, 4가 같으니까 지워줄 수 있겠고 결국 321분의 987 즉 뭐와 같다?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9개의 공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가 있다면 여기서 내가 3개를 뽑습니다 라고 뽑으면 이것은 뭐야? 하면은 결국 안에 있는 공이 몇 개? 6개가 있다. 밖에 있는 공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만약 6개를 뽑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겨져 있는 공은 3개고 밖에 있는 공은 몇 개? 그럼 6개가 놓여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 9 컨비네이션 3하고 9 컨비네이션 6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공이 3개냐 6개냐 라고 한다면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가지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지수만 구한다면 즉 경우의 수만을 구한다면 경우의 수 그래서 몇 개인데 몇 가지 경우가 나와 라고 한다면 이때는 9 컨비네이션 3하고 9 컨비네이션 6은 같다라고 봐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9개 중에 6개를 뽑는다라는 건 3개를 남겨둔다. 9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건 6개를 남겨둔다. 그러니까 9개 중에서 뽑을 3개를 골라라. 9개 중 남겨둘 6개를 뽑아라. 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밖에 나와 있는 건 3개냐 6개냐 다르겠지만 3과 6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가지수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두 개의 값을 우리는 같다고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숫자를 적을 때 많이 적고 싶어 적게 적고 싶어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결론은 우리는 적게 구하고 싶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전체 개수의 절반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절반을 잡아서 절반을 넘어가면은 뒤집어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적다라고 할 때는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는 내용이 뭐냐. 만약 첫 번째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 만약에 n 컨비네이션 r 할 때 그냥 이대로 구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r이 현재 절반 2분의 n 이 n의 절반보다 같거나 작으시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 n 컨비네이션 r이 있는데 요 r 값이 절반보다 많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절반보다 넘어가네 이럴 때는 n 컨비네이션 r을 현재 n 컨비네이션 n개 중에 r개를 뽑으면 남겨진 게 몇 개? n-r개. 바로 이렇게 바꿔서 연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고1 때 이미 배웠던 과정이지만 학생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설명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돌아가서 해석을 보는데 해석이라는 건 뭐냐? 세 번째. 이 말을 갖고 설명해 주는 거야. 해석을 해준다면 첫 번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이 뽑기, 즉 배열이 없어요 라고 설명한다면
그때는 현재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편하게 n 컨비네이션 i다 이렇게 설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두 번째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그리고 동시에 그 r개를 나열하겠다. 오케이. 그런데 단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 r개를 나열하는 과정이 프리하다 했어요. 그쵸? 근데 만약 이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세 자리 점수를 만들어 주세요. 세 자리 점수를 만드는데 단 중복을 허락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가지수 몇 가지야? 5가 5가지, 4가지, 3가지 프리하죠. 그런데 단 10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커야 되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5개의 공 중에서 몇 개? 3개를 뽑을 거야. 그쵸? 뽑았더니 예를 들어서 요게 1하고 3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큰 수인 5가 100의 자리, 가장 작은 숫자인 1은 1의 자리에 가야겠죠. 그럼 배열 가지수 몇 가지야? 그럼 여기다 한 가지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만약 배열을 하더라도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라면 한 가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과정이 우리가 공부할 같은 문자 나열 수녀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 개념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분할이라는 걸 좀 배울 텐데 이 분할이라는 과정에 대한 해석을 좀 배우면 이제 확률 공부할 때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할이라는 과정을 보자. 분할은 무엇입니까? 하면 뽑는 행동을 2회 이상 하겠다는 얘기예요. 뽑는 행동을 2회 이상. 뽑는 행위를 2회 이상을 한다. and 그런데 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겁니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분할이라는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설명할 수 있냐면 잘 봐두세요. 선생님한테 책이 총 4권이 있어. 이렇게 A, B, C, D라는 4권의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것을 첫 번째로 한 권과 3권으로 분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권과 3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조교한테 맡겨서 야, 이거 한 권, 3권으로 좀 분리해 볼래? 네, 쌤. 뭐 우선순위 있어요? 없어. 그냥 네 편한 대로 해. 아, 예, 쌤.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2개의 탕자를 주는데 여기는 한 권, 여기는 3권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이 뭐지 하면 가지수가 처음에 이 친구가 4권 중에 한 권을 싸서 뽑아서 포장했다는 얘기야. 4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나머지 3권을 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뽑는 행동이 몇 번이야 하면 2번인데 현재 이 과정은 곱사건이기 때문에 순서를 중시 여겨요. 뭐 한다고? 순서를 중시 여긴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1회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2회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랬을 때 이 표현이 나타내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1회에서는 내가 한 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3권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순서 자체가. 이 식이 의미하는 건 한 권, 3권. 그러면 여기가 A, B, C, D. 선생님 B. 그러면 여기는 A, C, D. 그 다음에 여기 C가 나온다면 여기는 A, B, D. 여기가 D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A, B, C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4가지야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럴 때요. 권수가 똑같다면, 즉 덩어리가 똑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이 말하는 건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순서가 안 중요한데 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쓰기 때문에 여기는 1회, 여기는 2회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4, 3, 2, 1 약분하면은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1회, 2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AB, 여기는 CD, AC, 그럼 여기는 BD, 여기는 AD, 그럼 여기는 BC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A가 처음 나오는 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BC, 그러면 AD, BD, 그러면 여기는 AC,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CD, 그러면 뭐 한다? AC, 현재 AB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야. 그런데 보다시피 어차피 내가 중요한 건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AB를 먼저 포장했든 CD를 먼저 포장했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덩어리가 AB, CD 그리고 CD, AB는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다? 같은 내용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AB를 먼저 포장하고 CD를 나중에 하든 CD를 먼저 포장하고 AB를 나중에 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은 그것이 같다라고, 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데 결과를 다르다고 인식한다. 왜냐면 순서까지 중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하고 얘도 어때요? 같은 거죠. 얘하고 얘도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절반은 뭐 한다? 스킵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덩어리 AB하고 CD가 있는데 두 개의 덩어리 AB라는 덩어리와 CD라는 덩어리를 두 자리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쵸? 두 가지, 첫 번째 게 두 가지, 그럼 나머지는 한 가지. 그것을 뭐 해라? 생략해 줄 필요가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순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잘 봐주세요. 만약 요것이 돼버리면 사실은 얘가 표현하는 것은 1회하고 2회가 한 개고 여기는 세 개가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을 해버리면 이때는 1회에 3권을 뽑았다. 2회 때는 1권을 뽑았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1회에서 몇 권을 3권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만드시고 2회 때는 1권을 뽑히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하고 여기는 어때요? 덩어리가 달라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3권을 뽑았다 하면 이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맨 처음에 1권을 뽑았다 그러면 1권, 3권에 배치 안에서 공을 배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4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2가 되면 덩어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같은데 실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다르다라고 순서 곱사건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나는 순서가 안 중요한데. 그쵸? 똑같은 덩어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중요한 거 뭐라고? 똑같은 덩어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 그 과정은 스킵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선생님 이 말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6권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권, 2권, 3권으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6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될 거예요. 다만 1권, 그 다음에 여기는 2권, 이 상태 3권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는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거를 3권으로 분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6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3 적어주는데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는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데 나는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서는 이 3개의 덩어리, 뒤에도 3개의 덩어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덩어리가 같다 보니까
A, B, C, D, E, F와 D, E, F, A, B, C를 얘는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같으니까 그 두 개의 나열하는, 이 두 덩어리를 나열하는 건 스킵, 생략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로, 그러면 선생님 두 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6 컨비네이션 E, 4 컨비네이션 E, 2 컨비네이션 E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두 덩어리,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되겠죠. A, B, C, D, E, F. 근데 또 하나 바뀌어서 A, B, C, D, E, F, E, F, C, D, A, B. 전부 다 사실은 같은 덩어리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순서가 바뀌면 이 곱사건에서는 그걸 다르다고 인식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나는 뭐가 먼저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는 과정을 생략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뽑는 횟수가 2회 이상이다. 그런데 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다? 분할이라는 공부의 과정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뽑는 횟수가 2회 이상일 때 우리는 가운데 연결고리를 곱사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곱사건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일단 대연제로 깔아주고, 만약 내가 원하는 게 순서가 안 중요하다 할 때는 그때는 순서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 순서에 따른 배열법을 삭제해 준다. 삭제하더라도 같은 덩어리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을 뭐한다? 우리는 한 가지로 보기 위해서 그 배열하는 가지수를 나눠준다 라는 것만 꼭 공부할 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고1 과정에 해당하는 조합과 분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설명해 드립니다.